예, 그 외에 R과 R 스튜디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요. R 스튜디오에서는 파이썬이나 배시,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는 이제 보면 코드하고 배시 명령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실제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요 파일이 지금 현재 이 강의록을 만든 파일인데요. 보면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고 이런 형식을 갖추면 이제 이 형식 자체는 뭐 크게 지금 이제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형식을 갖추면 이 안에 있는 요것들이 파이썬 코드인데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를 갖다가 루프를 for loop를 이용해서 출력하라 하는 거가 아주 심플한 코드인데 어쨌든 지금은 된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또는 이제 bash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이제 명령어인데 이제 파이썬의 이제 버전을 출력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실행해 보면 파이썬 2.7.10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bash 명령어나 파이썬도 R 스튜디오 안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간단한 계산 같은 걸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 더하기 3, 뭐 간단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그냥 시작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컨솔 이쪽 1사분면에 있는 컨솔에서 보면 1 더하기 3, 이거는 뭐 제가 해봤었죠. 그래서 4 이렇게 나올 거고 또는 이제 A의 어떤 숫자의 리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꺾은 표시하고 여기 화살표처럼 한 다음에 C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는 concatenate라고 해서 이제 할당하는 함수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100, 234, 356, 477, 888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고요. 그냥 엔터 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3, 4분면에 보면 A라는 값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100, 234, 356, 477, 888 이렇게 입력이 돼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A 값의 미는 평균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합니다.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A 값의 이제 평균이 얼마냐 하는 것이고 411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SD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5개의 값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면 301.23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ggplot2는 아까 저희가 이제 이 컴퓨터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패키지를. 그럼 이제 실제로 쓸 때는 이제 쓸 수 있게 구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ggplot2 하면은 이제 ggplot2가 이제 이 컴퓨터에 설치된 것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로드해라 이런 거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도 컴퓨터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거 또는 SSD에 설치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실제로 쓰려면 그걸 구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동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ggplot2에 있는 어떤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qplot이라는 게 조금 ggplot2에 있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WT는 weight고요. MPG는 mile per gallon이라 해서 이제 연비가 되겠고 데이터는 empty cars라는 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 아래와 같이 이렇게 플랫에 잘 그려지고 이 줌을 사용하면 따로 이렇게 뽑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ile per gallon이고 weight 해서 그러니까 차가 무거우면 연비가 나빠진다. 이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조금 이제 요번엔 좀 기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쪽 2, 4분면에서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tcars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홀스파워, 그러니까 마력이죠. 힘하고 마일 퍼 갤런 하고 연비하고 x축, y축으로 놓고서 똑같이 그러니까 3포도를 본 건데 근데 이제 기어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몇 기통이냐 실린더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개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볼 거지만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요걸 갖다 좀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ggplot empty cars 하면 empty cars라는 이제 자동차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x는 홀스파워고 y는 마일 퍼 갤런이다. 이렇게만 하면 별게 없습니다. 그냥 빈칸인데 홀스파워 마력이고 마일 퍼 갤런 연비고 그냥 x축 y축 이렇게 된다 이런 거고요. 제가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 했던 명령어가 다시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플러스 이제 지온 포인트 하면 이제 이게 그 점을 찍는 산포도를 갖다가 해주는 그래프고요. 여기서 컬러를 갖다가 기어별로 조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S 하면은 SLX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변수별로 어떤 할당하는 것을 갖다 나타내주는 그 지정해주는 함수인데요. 거기서 컬러는 조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요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어별로 그러니까 3단, 4단, 5단일 때 이제 이쪽이 연비고 이제 y축이 연비고 x축이 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비가 좋을수록 힘은 조금 약하고 거꾸로 힘이 좀 좋을수록 연비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주로 연비가 좋은 거는 이쪽 초록이나 이런 쪽 파란 쪽이고 연비가 나쁜 거는 이제 빨간 쪽에 이제 연비가 나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요거는 그냥 이제 그냥 까만색으로만 한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컬러로 이제 빨간 걸 넣어서 훨씬 더 이제 보기 좋게 이런 그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넣어서 요번에는 이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봤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4기통, 6기통, 8기통마다 3단 기어, 4단 기어, 5단 기어별로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서브그룹별로 어떤 것을 보고 싶을 때 참 유용한 그런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쁜 그림이 이렇게 코드 몇 줄로 그려진다는 게 이 ggplot2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이제 하나의 그림이 좀 길지만 조금 그 이게 코드는 길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별것은 아니고 이제 이걸 이해하기보다 그냥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자동이냐 수동이냐 트랜스미션이 이제 그거하고 3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에 따라서 연비하고 마력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갖다가 그려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너무 적으면 이렇게 되고 또는 이렇게 돼서 이제 적당히 이제 혹시 논문에 내게 되면 그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것들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스 데모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이 데모. 이거는 이제 ggplot랑은 관계없고 그냥 이제 어떤 그래프들이 가능한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 파이 차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는 이런 거 박스 플롯 또는 브라운 운동 그 등의 이제 거리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나 또는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도 있고 색깔을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 데이터인데 이제 어떤 그 산에 이제 등고선을 나타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런 그래프도 있었어. 상당히 이제 이거는 ggplot2는 아니지만
다양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코드도 비교적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요런 그래프들은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데모도 보여드리고, 또는 이거는 이제 정상인 사람과 당뇨 전 단계, 당뇨인 사람들의 이건 이제 뇌졸중 이후에 예후인데 6으로 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6은 사망하신 분들이고 0은 이제 장애가 별로 없는 분들인데 우리가 입원할 때 당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데 이게 너무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단점이죠. 이제 이런 걸 조금 이제 극복하려면 이제 Y축을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은 조금 더 그림이 이제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변환하는 것도 쉽고 또는 이거는 이제 면적을 가지고서 만든 이제 그래프인데 요 면적하고 여기 이제 그 어떤 암이 있고 나서 이제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암이 좀 조금 리그레스, 그러니까는 좀 작아진 그룹하고 계속 있는 그룹하고 더 나빠진 그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퍼센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면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림이 있겠고, 이건 이제 ROC 커브라 해서 어떤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센서티버티나 스페시피시티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센서티버티는 병이 있는 사람을 있다고 발견해낼 확률,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티는 없는 사람을 없다고 발견할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마크다운도 저희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이제 마크다운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한 걸 갖다가 이렇게 스크립트하고 분석 코드하고 그 결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내주는 파일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 유용할까?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데이터를 모을 때는 엑셀에다 모으는 분도 있고 또는 XS에다 모으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거 이용하실 텐데 SPSS에다 직접 모으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또는 이제 텍스트 파일에 CSV 파일이나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면 대개는 엑셀이나 액세스 같은 걸 이용해서 모은 다음에 그걸 CSV로 바꿔서 분석하는 게 더 일반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또는 SPSS로 하거나 이제 분석은 SPSS나 SAS 또는 이제 R을 이용하게 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PSS나 SAS는 역시 이제 비용이 좀 수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용의 편리성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허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글을 쓸 때는 이제 MS 워드 쓴다든지 또는 드물게는 이제 레이텍이나 HTML에다 그냥 쓰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되게 연구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좀 고치게 되거나 이럴 때는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예전에 연구할 때 보면 저랑 같이 했던 공동 연구자 한 분이 몇 년 전에 했던 일을 갖다가 조금 다시 좀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자 그랬는데 이런 게 쉽지가 않죠. 저희가 이제 그런 기록을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R 마크다운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했고 실제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논문을 완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R 마크다운을 쓰면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데도 용이하고 나중에 이제 그 기록을 남겨서 이제 다시 그 예전의 연구를 다시 돌아볼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리프로듀서블 리서치를 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